말 한마디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그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모른 채 하게 되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꼭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 7가지와 그 대신 쓸 수 있는 지혜로운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그것도 못해요?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걱정과 실망이 섞여 그것도 못해 라는 말을 던지기 쉽습니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감의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약 이 말이 반복된다면 자녀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도전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는 처음 하는 거라 어려울 수 있지.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배울 수 있을 거야 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한 예로 자녀가 운전해서 실수했다면 처음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서두르지 말고 다시 차근차근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자녀는 다시 자신감을 얻고 실수를 극복하며 더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따뜻한 격려는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나 친구가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실패를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 처음엔 다 어려운 법이니까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차분히 다독여 주세요. 이런 격려의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작은 격려 하나가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2. 다 당신 때문이에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경제 문제나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이 생기면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갈등은 해결되기보다는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되거나 서로에게 쌓인 불만으로 인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책임을 묻기보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게 되어 두 사람 모두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비난이 아닌 도움의 손길로 다가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해결 지향적인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관계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 간에는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서로의 신뢰를 쌓아줍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대화가 관계에 유대감을 더해줍니다. 3.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부모는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때 자주 쓰는 말이 이건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더라도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이나 연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어라고 물어보세요. 자녀의 입장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면 자녀는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라는 말은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의 의견을 필요할 때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같은 존중의 태도는 자녀와의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부모로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배나 동료가 조언을 필요로 할 때는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조언하면 관계를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 자녀나 친구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부모나 친구 입장에서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부담을 갖게 되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럴 땐 상대방의 선택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자녀가 본인의 결정과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면 부모도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자신의 결정을 지지받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부부 관계나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태도가 효과적입니다.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단정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5. 제가 부족해서요.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로 제가 부족해서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먼저 드러내며 겸손을 나타내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나를 정말로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 앞에서도 이건 내가 잘 몰라서라고 말하게 되면 가족들이 나의 의견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준비한 내용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함을 앞세우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 이런 걸 느꼈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래?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건 내가 잘 몰라서라고 시작하는 대신 내가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어.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전해보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장점과 준비한 내용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면 상대방도 나의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때 상대방은 나의 이야기를 더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6. 그 사람에 대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오가곤 합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은 본래의 의도보다 훨씬 더 커지기 쉽고 잘못된 정보로 퍼져나갈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화의 신뢰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소문은 작은 부정적 표현 하나가 커져 돌아오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부정적인 언급을 피하고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에 대해 무언가 듣게 되더라도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지.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라고 표현해 보세요.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덧붙이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묻고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알려주세요. 자녀는 부모의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나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태도를 보며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불필요한 험담을 멀리하고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신중하게 타인을 대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해를 풀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은 이해를 만들기도 하지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의미로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말을 내뱉고 더 자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그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기억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말을 건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화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배려하는 태도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든든한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동료 모두 서로의 말에 진심을 담고 배려하며 다가가면 그만큼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기 전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해 보세요. 격려가 필요할 때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더 적절할 때,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줄 때,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평생 쌓아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더 깊이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말 한마디가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되어 여러분의 삶 속 관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